이 80세가 되면 모두 늙음에 직면하고 한편으로는 수명이 연장됩니다. 이는 우리 인생의 설계를 크게 바꿔야 될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껏해야 10년 정도였던 노화의 기간이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는 삶의 표준이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향후 노인은 있을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살지가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늘어난 기간의 노령계의 삶을 좌우하는 것이 인생 전반의 활동기인 70대입니다. 수명이 점점 연장되어서 인생 100세 시대에 와 있는 70대는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찍 죽느냐 만성 질환으로 죽느냐의 시대입니다. 기로의 시대입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노화의 기간이 연장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떤 말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의학적인 진보에 따라서 질병을 이겨내면서 수명을 연장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핵을 이겨냈을 무렵에 동양인들의 평균 수명은 20년 정도 늘어났습니다. 현대의학은 나날이 엄청난 속도로 진보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암치료법을 발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암을 극복할 수 있다면 평균 수명은 5년 정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거 암치료에서 꿈의 신약으로 회자가 되었던 옵지보도 그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것을 밝혀졌습니다. 의학이 발전하여 앞으로 다른 유형의 의학이 개발되어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치료법이 개발되면 암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iPS 세포에 관한 연구에 여기 매우 기대되는 바입니다. iPS 세포나 시체 자극적인 조직이랄까 장기의 세포 분할로 만들 수 있는 많은 세포입니다. 즉, 이 기술이 성숙한다면 노화 장기를 되돌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경 하나 보이는 것을 이 세포를 생착시키면 노혈관을 젊은 혈관으로 재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골세포를 재생하여 골다공증을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안과 치료에서는 망막의 재생이 실제 사용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비용의 문제일 따름입니다. 이 가까운 미래에 iPS 세포를 사용한 다양한 재생기술과 치료법이 일반화된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학의 진보가 죽음에 이르는 질병을 극복하고 앞으로 우리의 수명을 연장시켜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의학의 진보에 의해 암이나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등 이 3대 성인병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또 iPS 세포를 사용한 치료법이 개발되면서 어떠한 장기도 새 것처럼 재생에 회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뇌의 노화를 멈추거나 뇌를 젊게 되돌릴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뇌신경세포는 남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몸은 관과 신장, 피부 등의 세포가 세포 분열을 하고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세포로 교체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뇌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지 않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이 뇌의 신경세포는 세포 분열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세포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뇌 신경세포에는 iPS 세포를 이식하고 세포 분열이 일어나 새로운 뇌신경세포가 만들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새로운 뇌신경세포가 태어나고 오래된 세포를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지금까지 이 정보가 입력되지 않는 새로운 뇌가 되어 버립니다. 당연히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겼다면 지금까지 세이서를 베끼는 기술이 필요해집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그러한 기술이 전무합니다. 우리가 학습하는 것도 뇌 속에서의 단백질이 변성하는 등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를 분명히 해석해서 재생된 세포 쇠뇌신경세포로 이제까지 데이터를 입력시키는 것이 언젠가는 가능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는 훨씬 나중에 일이 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실현이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뇌의 노화에 따른 알츠하이머병에 대해서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연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치료법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직은 가설 단계이지만 뇌 속에서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이 쌓여서 알츠하이머병이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밀로이드의 생성이나 축적을 멈추게 하는 약을 개발할 수 있다면 근본적인 치료법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치료약의 임상실험은 20년에서 30년 전부터 실행하고 있습니다. 동물 임상실험에서는 다소 성공한 예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인간 대상의 임상실험에서는 거의 성공 사례가 나오지 않아서 연구에 투자해온 기업들이 속속 철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뇌의 노화를 멈춘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최근 치료기 미국에서 유통 허가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아직 꽤 고가인 편입니다. 어쨌든 이 의학의 진보가 큰 질병을 극복하고 여러 몸속 기관들을 회춘시킨다고 해도 결국 사람은 뇌부터 늙어간다는 사실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든 5살 이상은 대개 치매가 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노인 전문 병원의 의사들에 의하면 당시 돌아가신 분들의 병리 회복 보고를 매주 한다고 합니다. 그때 깨달은 사실은 85살 이상의 노인 중에 알츠하이머성 치매 증상이 뇌에 보이지 않는 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즉, 그 정도의 나이가 되면 뇌는 확실히 늙어간다는 겁니다. 경증의 차이는 있어도 85살이 지나면 모든 뇌가 병드는 주 요인으로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보통입니다. 이 사람 수명의 이상은 100세 가까이 연장된다는 사실 불균형을 초래하기 십상입니다. 신체는 어느 정도 건강이 유지되면 뇌 건강은 그렇게 유지할 수 없다는 불균형입니다. 결과적으로 치매 등
함께 보내는 노년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근데 이과대학에서 1980년대만 하더라도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걸리면 보통 5년에서 6년 만에 죽는 병으로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병에 걸려도 10년 동안 생존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앞으로는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비관적으로 전망하면 수명이 점차 연장되는 향후 시대의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아직도 소견이 해결되지 않은 질병으로 일찍 사망하거나 100세 근처까지 장수하면서 그 기간에 치매에 걸리거나 치매에 걸려서 그렇게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말년이 크게 바뀌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70대는 늘 노화와 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기나긴 세월 동안은 노인의 기간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우선 뇌의 기능을 어떻게 80대 이후에도 유지할 수 있지가 중요합니다. 아울러 70대에 가지고 있는 운동 기능을 얼마나 오래 가져가야 하는지 여부도 중요해집니다. 이 관건은 70대의 식용 방식입니다. 이 70대 초반까지는 치매에 걸리거나 환자가 된 사람도 10%도 채 안 됩니다. 다치거나 큰 병을 얻거나 하지 않으면 중장년 시절처럼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